저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사회학과 이제 여성학 공부를 했고, 오늘 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런데요. 젠더 갈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젠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나라는 또 약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유명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제 개인적인 이득 혹은 정치적인 표를 계산해서 계속 이것을 부추겨서 갈라치기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청년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해져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 굉장히 또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미국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균열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일단 미국도 똑같은데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더 멀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섣불리 이 개입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젠더 갈등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청년 20대 여성이 그냥 정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살인을 당했고, 이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밤을 새우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투,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어떤 성폭력, 성희롱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각성을 하는 이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폭발적으로 최근에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나타났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건의 시작은 1999년에 군복무 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폐지되면서 남성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해 분노를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호주제 폐지가 있었을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일베나 펜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여성 혐오가 확산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별 갈라치기라는 걸 시도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골치를 아파하게 된 계기는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씨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이제 공적 담론에 아주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국면이라면 최근에는 또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앞의 국면은 여성 운동이나 여성 정책이 좀 확대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청년 남성들 중에 일부가 좀 이렇게 태클을 건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청년 여성들이 광장에 나와서 광장의 문화를 바꿔왔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고 감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 나온 얘기가 여성들은 나오는데 왜 남성들은 나오지 않니? 이런 질문. 그리고 우리 청년 남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2025년 1월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에서 거기 이제 그 유리창을 깨고 굉장히 그 난입을 해서 폭동을 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성별을 보니까 청년이고 남성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퍼퓰리즘, 파시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청년 남성들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국면에서는 이제 여성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남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젠더 갈등이란 말 좀 생소하시죠? 젠더는 뭐 성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갈등이냐?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왜 흑백 갈등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종 갈등. 지금은 인종 갈등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인종 차별이라고 해요. 갈등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두루 치고받고 하는 거죠. 양비론일 수도 있고. 근데 인종 차별이라고 보는 건 분명히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불평등한 상황에 있고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민주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젠더 갈등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데 얘네들이 양비,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싸우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불평등, 성차별적인 상황들이 있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바꿔나가자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요구고 그것은 민주주의 운동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젠더 갈등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래시입니다. 백래시는 뒤에서 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진보적으로 가고 있는데 등을 탁 쳐서 다시 후퇴시키는 거. 뒤돌아서게 만드는 이런 아주 후퇴, 아주 그 부정적인 공격입니다. 이 백래시는 사실은요, 이제 페미니스트 여성에게도 있었지만 미국의 1960년대에 민주당 정부가 흑인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냈어요. 화이트 백래시란 말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흑인하고 같아지는가? 이건 안 돼. 그래서 화이트 백래시, 백인 정치인들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에 반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합니다. 그때 화이트 백래시란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사회의 여러 가지 소수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뭔가 사회 발전, 진보가 이루어질 때 그 진보의 등을 쳐서 후퇴시키는 바로 그 흐름을 백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젠더 백래시는 이제 안티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고요. 지금 우리는 그걸 젠더 갈등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 백래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고 사실은 여성운동은요. 1700년대, 1800년대부터 민주주의 요구와 함께 참정권 운동부터 시작해서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때마다 여성운동에 참여해서 여성들이 참정권도 얻고 그리고 이제 미투 운동 이런 여성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실천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 그 순간에 폭탄이 늘 터져왔다. 이 폭탄이 백래시입니다. 너네 안 돼. 뒤로 가. 과거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의식 어떤 성향을 볼 때, 그 동향을 볼 때 가는 질문인데요. 공통적인 질문 이걸 갖고 물어봅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을 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우선적인 취업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먼저 고용해야 돼. 이런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죠. 일자리가 부족할 때 남자들을 먼저 취업시켜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이 미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거죠. 과거엔 줄었거든요. 보수적인 인식이 줄었는데 여러분 2009년 아시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되고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다시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보수적인 상황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성평등 의식도 더 나아지지 못하고 남성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다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더 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트럼프 정부는 그냥 보수주의라고 보지 않죠. 극우 보수주의다.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왜 그렇게 여성 남성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인 의식에 차이가 생겨났을까? 첫 번째는 정치적인 보수화입니다. 보수화 이건 뭐 많이 얘기했고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청년 남성들의 혈관을 건드렸다. 너네들 이대로 살 수 없잖아. 뛰쳐나와.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준석 같은 사람, 윤석열 씨 뭐 이런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역시 경제적인 불안, 높은 실업,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이제 극우 파퓰리즘과 그 맨 쪽으로 남성들이 가게 했고요. 세 번째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난입 사건 때문에 학자들은 지금 신진욱 교수 같은 사람들 중앙대 아마 최근에 정치 분석, 사회운동 분석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시즘, 극우 파퓰리즘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미국인데 그냥 보수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공화당이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힘의 일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젠더 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극우 포퓰리즘, 극우 보수주의가 그 안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남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굉장히 친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극우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백인 우월주의가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라틴 아메리카 다 나가 이 얘기잖아요.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호소력 어필을 하는데 그 백인 남성 우월주의의 밑바탕에는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깔려 있겠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2021년 1월 7일인가 딱 냈죠. 이 그림을 보면 병사 월급 200만 원 해주겠다고 이런 겁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군인들 고생하니까 병사들 200만 원까지 월급 올려줍시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예산 필요하고 하다면. 근데 그게 왜 여가부 폐지하고 같이 엮어야 됩니까? 그 여가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뭐 복무 기간을 단축해주고,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해주고, 이건 저희 같은 여성학자들이야말로 가장 열심히 주장했어요. 이건 연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틀의 상상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면 항상 그래 남성 뭐 얘기하면 그래 여성은 여성 얘기하면 항상 남성. 그래서 어떤 이분법적인 젠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건 이준석과 윤석열이 만든 그런 프레임이고 그 젠더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남자들 너무 불쌍해. 여기서 여가부 뭐 알 수 없지만 여가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돈만 쓰고 군인들 가서 애써서 고생하는 군인들 200만 원도 못 준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서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왔죠. 자, 그리고 이제 여가부는 공공의 적이 돼요.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이제 역차별의 상징이 됩니다. 자, 어때요? 젠더 이분법이 극대화죠. 누구의 전략? 이분법과 국힘이 표를 얻은 이분법과 윤석열과 이분법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누가? 민주세력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광장에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민주당에서는 젠더 정치 안 하겠다. 그 얼마 전에 이현주 씨가 얘기를 했어요. 이현주 씨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젠더 전문가가 아닌데 왜 그분이 하는지 아무튼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안 하겠다. 여성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광장으로 나오게 하면서 왜 정책에선 여성을 지우십니까? 페미니스트는 노동운동이 아니고 농민운동이 아니고 민주주의 운동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페미니스트 노동운동가 농민운동가 남태령 보셨죠?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 성평등 의식하고 민주주의 의식이 같이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인 젠더 프레임, 이준석이 만들어낸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불평등과 차별은 젠더만은 아닙니다. 계층이나 연령이나 장애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바꿔나가야 될 그 수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묶어서 불평등과 차별의 교체적 스펙트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젠더 문제를 반드시 넣으시기를 젠더만 빼서 유별나게 다루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왜 못 다룬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최근 젠더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 조사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여러 조사를 했어요. 갤럽에서 2020년에 34개국을 조사하고 2021년에 39개국을 조사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성평등이 성취를 이뤘니? 2021년 거만 최근이니까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여성들이 마이너스예요. 다른 부분은 다 플러스예요. 성취를 이뤘어요. 어디서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마이너스 17이에요. 한국.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다른 30여 개국은 한국은 마이너스 17, 3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한국의 정치는 절대로 여성들을 도와주지 않아. 여성들을 생각하지 않아. 여성들을 배제하고 삭제해. 윤석열이 여성들을 배제하고 성평등을 삭제했는데 민주당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광장에 나가는 청년들이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5분밖에 죄송한데요. 마치겠습니다.